블루 안 본다 이분이 손가락 같아. 블루 단원 테스트 볼 거다잉? 목요일 날. 그리고 제시도 있지 않으세요? 파이팅하고. 와, 한 명은 안 올라요. 응. 힘들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제시도 보셔야 되고 공부는 하셨나? 당연히 했죠. 제시 봐도 돼? 오늘 끝나고 봐? 교재 대출 언제 해요? 뭐라고? 교재 대출. 못 들었어. 뭐라고? 교재 대출 언제 해요? 제출? 쌤이 한번 채점 시작하는 다음 주 어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하시죠. 네. 다음 주. 왜 다음 주까지 가야 돼? 원래 오늘 블루 끝나는데 아까? 아 그래요? 오답 다 해줬는데. 제출합시다. 안 돼. 목요일이야. 목요일 날 제출하시고 안 돼 있으면 주말에 부릅니다. 오, 괜찮아. 마감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목요일 날 시험을 보면 잘 볼 거는 의문이고. 어차피 우리 화목토니까 토요일 날 남아서 마무리하고 가면 되겠지? 교육. 근데 토요일에 안 오는데. 그럼 나보고 일요일 날 나와달라고? 그때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뭐 6시간 동안 가진 않잖아. 9시부터 4시까지. 가네. 이게 아 그럼 토요일 날 빠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야 돼. 뭐 영상 잘 보시고 뭐 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안 본다 이분이 손가락 같아 진짜. 단원 테스트 박살나겠네?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지? 운동 자신을 기사. 잘할 수 있는 거 맞지? 다은이는 이제 제시 미통과 되면은 좀 아슬아슬하다잉? 네. 오늘 벌써 말이 나왔어가지고 여기서 더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죠. 다음 시즌을 이걸 다시 하겠지. 그럼 위에 바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 있지. 대신 몇번 탈락하는 거예요. 3번 미통과면 네 몇번 밑으로 가요? 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나도 동의해. 제시까지. 그치, 제시까지 미통과면 최종 미통과지. 그러니 오늘 제시는 통과를 하셔야. 오늘 제시 통과할 정도는 공부를 했을까? 네. 쌤도 특히 답이 잘못된 걸 거야, 그거. 네? 그 뒤에 답지 안 맞는 거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18-2번에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이번에는 모서리 개수가 30개래요. 그리고 각 볼 때의 면의 개수를 F다 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V라 할 때 이거의 값이 얼마냐? 자, 이거의 값은 고정으로 2이기 때문에 양변에 또 30 더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32 될 겁니다. 32. 18-1,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 일단은 먼저 본 거고요.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자, 이제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의를 내가 매번 이제 정의 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의 외우셔야 되는 게 이게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작년 세범 중 뭐 작년에 뭐 다른 학교에서도 있었고 세범중이 일단은 내가 그때 설명을 했던 학교니까 세범중 논수령 세 번째 문제 거기에 대놓고 첫 번째 문제가 정다면체의 정의를 쓰시오예요. 네? 정의를 물어본다고 실제로 시험에서 특히나 도형은 더더군다나 주관식이요. 자, 그래서 정다면체의 정의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다면체는 또 좀 중요한 애라서 더 잘 알아야 되고. 자, 다면체인데 정다면체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들어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다. 자, 첫 번째.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빼먹기 좋은 것 중에 하나. 모든 다각형이 합동입니다. 합동이어야 하고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네, 요렇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합동이어야 하고 조금 저쪽에다 몰아쓰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한다. 이루고 있는 도형이 다 합동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다각형이어도 이 정사각형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삐뚤빼뚤해지겠지. 그치? 그렇게 말고 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이게 전부 다 뭐여야 된다고? 같은 사이즈. 합동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자,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요게 또 들어가요. 요게 다 만족이 돼야지 정다면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다면체는 5종류가 끝이야. 그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게 답니다. 이 5개가. 요렇게 5개가 다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자, 정다각형이 되려면 일단 전개도를 펼쳤을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자, 삼각형으로 합동인 정다각형. 그러니까 삼각형부터 시작이지. 그치?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를 먼저 볼 거예요. 자, 면이 최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이제 다면체가 되기 위해서? 4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자, 근데 자, 요렇게 보자 이거야. 삼각형이 자, 요렇게 하나, 둘, 자, 셋 요렇게 붙으면 요거 접을 수 있게 없게? 접을 수 있냐고요? 접을 수 있는데. 접을 수 있지. 그치? 요거 접을 수 있죠. 그치? 자, 그리고 내가 4개를 붙여볼게.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꼭지점 하나 잡고 면 모으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요 꼭지점 하나 잡고 면 3개 모였지. 그치? 자, 저 한 꼭지점에다 이번에는 4개를 모아볼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건 얘는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접을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그럼 내가 하나를 더 붙여볼게.
자, 그럼 요 한 꼭지점에 지금 5개가 모였어. 접을 수 있니 없니? 접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모아.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모았어요. 그럼 6개가 모였는데 이거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접을 수가 없지. 빈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접힐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6개 모인 순간부터는 입체가 불가능해요. 한 꼭지점에 6개가 모인 순간부터는. 여기까지는 뭐야? 입체가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입체 도형이 완성되냐가 아니라 접을 수 있냐부터야. 그치? 여기서부터는 접는 게 불가능이죠. 그치? 자, 그럼 이 삼각형은 여기까지. 자, 그럼 사각형을 한번 봐보자. 사각형. 자, 사각형도 3개를 한번 모아 볼게요. 한 점에다가. 이거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접을 수 있지? 그치? 이거 올리고 이렇게 접고 접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사각형을 4개를 모아보면 4개를 모아보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안 접히죠? 그죠? 그럼 사각형도 뭐야? 아, 4개부터는 접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럼 자, 이제 오각형. 사각형 다음 거. 이제 오각형을 가보면 제일 그리기 빡센 거네. 아니야. 합동이 아니야. 아무튼간 오각형 정오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야? 108도지. 108도야. 그럼 요렇게 3개를 한 점에다가 모으면 요 각도가 몇 도야? 108도 108도 3개 모으면 324도죠. 그러면 봐봐, 여기 아직 360도 안 됐으니까 여기 빈 공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접을 수 있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접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요거까진 가능해. 그럼 오각형 4개 붙이는 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오각형은 요까지야. 자, 그럼 육각형은 어때? 육각형은 이제 3개를 모아보면 한 점에다가 이렇게 3개를 모아보면 육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얼마야? 120도라서 3개가 이렇게 모이면 이게 360도가 돼버리잖아. 그럼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접는 게 불가능이야.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정다면체에 필요한 조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요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들은 삼각형으로 요렇게 삼각형이 3개 모인 거랑 한 점에서 여기 4개 모인 거, 5개 모인 거, 그 다음에 사각형이 여기 3개 모인 거, 오각형이 3개 모인 거, 요렇게 해서 5종류가 끝이다입니다. 육각형부터는 어때? 불가능. 최소한 한 점에서 3개는 모여줘야 다면체가 가능하니까. 그치? 한 점에서 면 2개 모이는 거 갖고는 못 만들잖아. 자, 그래서 가능한 게 이제 요렇게 5종류다, 요건데, 자, 얘네들 가지고 만드는 이제 입체 도형이 뭐냐? 자, 요 삼각형 3개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어디다 이름을 써줘야 될까? 밑에다 써줄게요. 이걸로 만들어지는 게 정사면체입니다.
얘예요, 얘. 요거 보면 꼭지점 하나 이렇게 잡았을 때 삼각형 몇 개 있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 있지. 이렇게 봐도 세 개고, 이렇게 봐도 세 개고, 세 개고, 세 개고, 그치? 한 점에서 모이는 삼각형이 세 개면 요렇게 정사면체 나온다, 요거고. 자, 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삼각형 개수가 4개야, 4개. 얘가 정 8면체입니다. 자, 뭐냐면 얘입니다, 얘. 자, 삼각형 여기서 보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고, 요렇게 봐도 4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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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 점에서 모이는 삼각형 개수 4개면 요렇게 밖에 이거 투명한 거 보라는 소리야. 안에 있는 거 말고. 요게 정팔면체다, 요거고. 자, 요렇게 삼각형 5개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정20면체예요. 자, 정20면체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잘 보면 여기 점 하나 찍었을 때 5개 보이지? 그치? 요렇게도 하나 찍으면 이렇게 5개 있죠? 그치? 한 점에서 모이는 게 5개인 게 요 정20면체다, 요거고. 자, 정사각형이 한 점에서 3개씩 모여서 만들어지는 얘가 우리가 아는 정6면체입니다. 정6면체. 얘죠, 얘. 얘도 요거 이렇게 보면 사각형이 한 점에서 하나, 둘, 3개 모여 있고, 그치? 이렇게 봐도 사각형이 하나, 둘, 3개고, 그치? 한 점에서 모이는 사각형이 3개. 그러니까 정6면체고, 자, 오각형이 3개씩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정12면체예요. 정12면체. 그 요겁니다, 요거. 오각형이 3개씩 모이는 거. 요렇게 생겼다. 그치? 자, 요렇게 5개가 우리가 정다면체로서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다. 자, 그럼 봐봐. 요 5개밖에 없잖아. 그럼 요 5개에 대한 특징들이 있을 거고, 성질들이 있겠죠.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외워놔야 될까, 아닐까? 네, 외워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얘기하면서 내가 미리 먼저 얘네들 각각의 성질 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저 도형들이 보면 겉에 투명한 게 있고 안에 또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가만 보면 지금 정다면체잖아, 그치? 자, 저게 뭐냐?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쌍대정다면체라고 부릅니다. 뭔 소리냐면 서로 짝꿍이 있다는 소리야, 이게. 짝꿍이 있다고. 어떻게 짝꿍을 짓냐? 요 정다면체에서 면에 딱 한 가운데 있지, 중심. 여기를 빵꾸 뽕 뚫어가지고 각각 면에다가 중심을 잡고 그걸 이어가지고 또 만드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정사면체는 정사면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짝이 있다는 거야. 정사면체는 각각 중심 이어서 만들면 그 안에도 이렇게 정사면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정6면체부터 할까? 자, 정6면체는 각각의 중심을 찍어가지고 이으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안에 들어있는 거, 빨간 거. 정8면체지. 그래서 정6면체의 쌍은 정8면체다, 이 소리야. 그리고 요 모양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도형이.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얘 정8면체니까 어떻게 되지? 이게 돼야 문제에서 좀 수월하게 할 거라서 정6면체 안에 이어서 만들면 뭐라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정8면체라고. 그리고 정8면체 그럼 봐봐. 정6면체의 쌍이 정8면체였어. 그럼 정8면체의 쌍은 누구겠어? 정6면체야.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게 정6면체죠. 요렇게가 쌍인 겁니다, 서로. 이해돼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딱 그렇잖아. 그치? 요렇게가 서로 짝꿍인 거야.
정팔면체 안에다가 중심 이어서 만들면 정육면체고 그 정육면체 안에다가 중심 이어서 만들면 정팔면체고 요렇게가 짝꿍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12면체를 중심을 이어서 만들면 요렇게 안에 들어가는 게 정20면체가 나와요. 봐봐. 요렇게 봐봐. 요렇게 봤을 때 오각형 여기 가운데 뚫었지. 그 다음 요 주변에 오각형이 그럼 또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 중심을 이었어. 그럼 짝 그 중심끼리 쫙 이으면 뭐야? 삼각형 5개가 따다다다닥 찍히지. 한 점에서 모인 삼각형이 5개가 따다다다닥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정20면체라고. 자, 그럼 봐봐. 정12면체의 쌍이 정20면체야. 그럼 정20면체의 쌍은 누구겠어? 정12면체입니다. 서로 쌍인 거예요. 알겠지? 네, 요 관계를 쌍대 정다면체다라고 하고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입체도형 문제 풀 때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럼 자 순서를 매겨보자. 정사면체의 쌍이 누구라고? 정사면체는 네 정사면체랑 쌍이에요. 서로. 자, 그리고 정6면체는 누구랑 짝이야? 네, 정8면체랑 서로 짝입니다. 정8면체랑. 자, 그리고 정12면체? 정12면체의 짝은 누구? 네, 정20면체가 짝이다.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기도 나와 있을 텐데 자, 121쪽에 그림 보시면 121쪽에 아니다, 여기 없네. 개념 한 통 있는 사람들은 개념 한 통 잠깐 꺼낼까? 자, 개념 한 통 보시면 92쪽에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지울게. 자, 정4면체, 그 다음에 정8면체, 그 다음에 정6면체, 그리고 정8면체랑 정12면체랑 정20면체랑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각 꼭지점에 모인 개수 아까 내가 여기다 써줬죠. 면에 모인 개수들. 그치? 저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얘네 각각의 꼭지점이랑 모서리 숫자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정20면체랑 12면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생겼었지? 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바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몇 개지 어떻게 셀 거야? 그치? 이걸 보고 세도 쉽지 않을걸? 그렇지 않아? 이걸 보고 세도 쉽지가 않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모서리 개수가 얘가 정12면체가 30개다. 그 다음에 정20면체 모서리 개수는 얼마예요? 그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
네, 동일하게 30개다. 그리고 그 밑에 꼭지점 개수 여기 20개고 여기 12개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한 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를 세면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나와. 근데 그거는 나중에 블루쯤 갔을 때 내가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정 12면체는 오각형이 3개 만드는 거니까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꼭지점 3개가 모여가지고 한 꼭지점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얘 꼭지점에서 1개, 얘 꼭지점에서 1개, 얘 꼭지점에서 1개 모여서 꼭지점 1개 되잖아. 그죠? 요 방법을 가지고 요걸 구해낼 수 있거든. 그 구해내는 거는 그때 돼서 블루쯤 가면 이제 그걸 구해야 될 테니까 구하는 걸로 하고, 얘네 둘의 요 특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서리 개수는 30개로 동일하니까 꼭지점 개수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꼭지점 개수도 잘 보면 12면체의 꼭지점이 20개고 20면체의 꼭지점이 12개야. 그치? 요게 이제 좀 반대로 크로스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걸 구하는 걸 설명하면 머리 아파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얘네는 세주면 됩니다. 그냥 그려보면, 머릿속에 그려보면 여기까지는 그려지잖아. 정팔면체 여기 4개 있고 여기 밑에도 4개 있고 양 옆에 4개 있으니까 총 모서리 개수 몇 개 나와? 피라미드가 2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요렇게 둘러서 4개. 요것도 모서리니까 세줘야지, 요 테두리. 그러면 총 12개 되죠, 모서리 개수. 그죠? 그래서 얘도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 12개고 꼭지점은 몇 개야? 여기 4개에다 위아래 하나씩 있으니까 6개다. 요 정도는 그림 떠올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6면체랑 4면체는 당연할 거고. 그래서 얘네 둘만 일단은 잘 기억을 해 두셔라 요겁니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 네, 어차피 모서리 개수는 30개로 동일이고 꼭지점 수만 서로 크로스니까. 네, 요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하는 법은 나중에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면체는 끝났어. 다면체는 끝났고 이제 회전체 얘기인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회전체일 겁니다. 네, 회전체가 좀 많이 괴롭힐 거예요. 자, 요 얘기가 나와. 회전체는, 자, 어떤 도형을, 어떤 다각형을, 평면 도형이지. 어떤 평면 도형을 축을 하나 세운 다음에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 거야. 그럼 이제 회전을 시켰으니까 요렇게 축을 하나 잡았다고 쳐. 그럼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붙였어. 요렇게. 요 사각형을 붙인 다음에 얘를 돌렸대요.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두루마리 휴지 같은 요런 원기둥 하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겠지. 밑면도 이렇게 돌 테니까 요런 식으로 원기둥이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돌렸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돌리는데 네모나게 돌릴 수는 없다고. 기인 열전도 아니고, 기인도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이잖아. 인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데 네모나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맞죠? 네. 돌렸을 때 나오는 요 모양새는 원의 모양새를 띠게 돼요. 그럼 자, 사각형을 돌렸으면 저렇게 기둥 모양이, 요 직사각형을 돌렸으면 이렇게 기둥 모양이 나올 거고, 또 이렇게 삼각형을 돌렸을 때 나오는 건 뭐겠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돌리면 얘가 요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 회전체 조금 생각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어차피 그 모양이 그대로 돌 테니까 요 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모양이 오른쪽에 어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얘를 돌렸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똑같이 그려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원으로 이어주면 돼요. 그럼 삼각형을 돌리면 뭐가 나와? 원뿔이 나오지 이렇게. 자, 그러면 사다리꼴을 돌리면 어떻게 돼? 자,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을 돌렸어. 요렇게 돌려. 그럼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돌아갔으니까 요렇게, 얘도 돌아갔으니까 요렇게.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아까 뭐 뿔 자른 거. 뿔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원뿔을 자른 거니까 얘는 원뿔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자, 회전체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 자, 얘네 있지, 얘네. 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요 친구들. 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지금 색칠하는 요 친구들. 자, 요 친구들을 통칭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모선이라고 불러요. 자, 모선. 어떤 애냐? 옆면을 만들어주는 애들 있잖아. 회전을 시켰을 때 옆에 이 뭐라 그래? 이 곡면이라고 해야 되는 요 옆면 부분을 만들어주는 선 있지? 얘가 돌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옆면을. 걔네들을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모선. 네, 그래서 회전체에서 추가되는 용어가 요 용어가 이제 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밑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꼭지점. 그리고 밑면도 이거 두 개 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윗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둘 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밑면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회전체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 원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원을 돌리면, 원 돌리면 나오는 게 뭐야? 이 공 모양 나오겠지? 이렇게 공 모양이 나올 텐데 이걸 구라고 부르죠. 구. 자, 내가 작년 세봄 중에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거 하나 알려줄게. 실제 작년 기출이에요. 그리고 많이 틀렸어. 이걸 왜? 자, 잘랐을 때, 자, 요 회전시킨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합동인 원이 나온다. 단면이 합동인 원이 나온다 하면 맞게 틀리게 이거. 얘를 커팅을 했어. 요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가로로 슬라이스를 탁탁 쳤어. 그렇게 다 했을 때 단면이 합동인 원이 나온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린 이유가 뭐죠?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요 구를 잘랐다고. 이렇게 가로로 슬라이스를 했다고. 이렇게 잘랐을 때 나온 그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잘린 면. 그 면들이 합동인 원이 나온다. 어떻게 자르든 합동인 원이 나온다. 위로 자르는 거랑 아래 자르는 거랑 같은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자르는 아래 자르는 상관없어요? 네, 어떻게 자르든 합동인 원이 나온다. 이 말이 맞냐고 틀리냐고. 맞아요. 왜 틀렸을까요? 위쪽으로 자르면 원이 작게 나오고 가운데 쪽으로 그래서 내가 말한 말 중에 뭐가 잘못됐게? 무슨 단어가 잘못됐게? 합동이란 말이 틀렸지. 원이 나오는 건 맞아. 어떻게 자르든 구를 자르면 단면이 원이 나오는 건 맞다고. 원이 나오는 건 맞는데 얘네가 합동이냐고. 합동은 뭐야? 사이즈도 똑같아야 합동이잖아. 맞지? 겹치면 겹쳐져야지 합동이라고. 근데 이걸 잘랐을 때 합동인 원이 나온다? 아닙니다. 원은 나오지만 합동은 아니에요. 그럼 원기둥은 어때? 원기둥은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어떻게 자르든 합동인 원이 나온다. 요거는 맞는 얘기지. 요 축에 딱 수직이 되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자르면 원기둥은 얘를 그대로 올린 거니까 어떻게 자르든 다 똑같은 햄이 나오는 거 맞지? 슬라이스 똑같은 햄이 나오는 거 맞잖아. 맞죠? 근데 구 모양은 뭐야? 잘랐을 때 모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될 거니까 합동인 거는
아니지. 맞아요. 그래서 그 보기가 틀린 거였는데 합동을 다 이제 놓친 거야. 보기 그 선택지에서 옳은 거 찾아라 막 이랬을 때 합동이라고 하는 말을 못 봐가지고 체크하고 틀린 게 꽤 있어서 정다면체에서도 논술형 쓸 때 요 합동이라는 단어 안 써서 부분 점수 까이고, 이 문제 풀 때도 합동인 원이 나온다 해서 합동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했다가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합동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저거 합동이라는 단어 잘 챙겨야 돼. 합동인 거랑 아닌 거는 엄연히 다른 거라서.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얄짤없이 딱 긋습니다. 합동 없으면. 알겠죠? 그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단어는. 쓰고 안 쓰고가.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한다. 불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 5개월 뒤면 시험 보잖아, 이거. 그죠? 네, 한 5개월 뒤면 이제 볼 텐데.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자, 그래서 회전체는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좀 추가될 건데,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다. 수직으로 자른다. 그리고 회전축에 평행하게 자른다. 뭐 요런 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다. 자, 요게 축이야. 요게 축. 요렇게 표시해 줄 겁니다. 회전축은 요렇게 표시를 해 줄 거예요. 아니면 명시를 해 주거나. 그랬을 때 요 축에 수직으로 자른다고. 그럼 축이 이거면 뭐야? 축이 이렇게 세로면 가로로 자른다는 소리지. 축이 세로면, 축이 가로면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는 소리고. 그쵸? 그래서 단면이 어떻게 나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라고 하면 요렇게 커팅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탁 수직으로 이렇게. 알간? 자, 그리고 회전축에 평행하게 커팅을 한다. 평행하게 자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정해진 바가 없긴 해요. 평행만 하면 되니까 봐봐. 그때 직선하고 면이 평행이면 요 직선이 있으면 요렇게 있어도 평행이지. 요렇게 있어도 평행이지. 요렇게 있어도 평행이지. 요렇게 있어도 평행이고. 그쵸? 그러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단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도 다 평행이죠. 맞지? 자, 그런 관계라서 평행하게 자른다라고 하면 요렇게 자른 것도 평행이고요. 요렇게 자른 거. 그리고 또 이쪽에서 뭐 요렇게 잘랐다라고 해도 평행하게 자른 거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로로 요렇게 잘랐어도 회전축을 걸치지만 않으면 요렇게 잘랐어도 평행하게 자른 거고. 이해돼요? 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 이게 보통 나오지. 수직으로 자른 거.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 거. 그걸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123쪽에 이제 전개도 얘기가 있는데, 자, 전개도.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앞에서 우리 평면 도형할 때 부채꼴 했지? 그치? 그 부채꼴 잘 떠올리면 돼요. 원기둥은 자른 다음에 펼치면 요 모양새가 될 거예요. 여기 원이 하나 있고 밑면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게 옆면이 될 거고요. 여기 밑에 또 밑면이 하나 더 있겠죠. 원기둥이면. 맞지? 원뿔은 이거 근데 초등 때 하지 않아? 원뿔이랑 뭐 이런 거 전개도는? 원뿔 전개도는 어떻게 돼? 원뿔 전개도가 이렇게 부채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거 잘 와닿지 않으면 그 빵집 가서 생일 모자 있잖아. 꽃갈 모자 이렇게 원뿔 모양이지. 그거 이렇게 착 잘라갖고 펴보면 부채꼴 나와요.
이해돼? 요게 부채꼴이 요렇게 안 생기고 더 넓을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게 뭐야? 납작한 원뿔이겠지 뭐. 점점 더 납작해지겠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여기가 이렇게 좁아질 거고. 그래서 꽃갈모자 잘라보시면 요 모양새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거니까 원래는. 그래서 원뿔의 전개도는 요렇게 될 거고요. 원뿔 때는 어떻게 생기냐? 원뿔 때. 원뿔 때는 요 원뿔을 자른 거잖아. 요렇게. 이렇게 자른 거지. 그래서 원뿔 때는 어떻게 나오냐? 똑같아. 요 원뿔하고 전개도가 이제 겹치지만 위에를 잘랐기 때문에 여기도 요렇게 잘립니다. 요렇게 잘리면서 이게 없어져요. 잘랐으니까. 없어지고 또 뭐가 생겨? 위에 원이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원뿔 때 전개도는 요렇게 나오게 된다. 까지만 아시면 일단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의 건널비 막 계산하고 하는 게 그 뒤에 단원 입체도형 측정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계산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하고. 자, 이러면 이제 설명은 끝났고 문제들을 좀 풀어 보시죠. 자, 좀 봅시다. 1-1부터 자, 다음 중 다면체와 그 모서리의 개수가 잘못 짝지어진 거를 물어봤어요. 자, 아까 사각 기둥은 모서리 몇 배야? 3배지? 그치? 아니면 머릿속에서 세보면 돼. 사각 기둥 모서리 몇 개냐? 12개 맞죠? 네, 사각 기둥 12개 맞고, 오각뿔은 옆에 5개 들어가고 밑에 오각형이니까 10개 맞지? 오각뿔 밑면이 일단 뭐란 소리야? 오각형 5개죠 모서리. 그리고 요 면마다 하나씩 올라갈 거니까 모서리가 또 5개 이렇게 올라가지. 맞죠? 그럼 모서리 10개 맞고요. 오각뿔대랍니다. 오각뿔대면 밑에 5개고 옆에 5개 올라가는데 위에도 오각형 있으니까 또 5개 더 있잖아. 그래서 15개고, 육각기둥이 16개냐? 밑에 육각형이니까 6개야. 맞지? 위에도 육각형이니까 6개야. 그리고 이걸 이어주는 것도 6개일 테니까 몇 개여야 돼? 18개여야 되는데 16개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칠각뿔, 밑에가 칠각형이니까 7개고 꼭지점으로 7개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14개 맞죠? 7개. 그래서 4번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1의 다면체와 꼭지점 개수가 바르게 짝지어진 거예요. 몇 번이겠어요? 몇 번이게요? 오 번 되겠지. 네, 육각기둥이 12개다. 꼭지점의 개수. 밑에 육각형이니까 6개, 위에도 육각형이니까 6개, 12개 맞지? 자, 그 다음에 3-1 넘어가시면, 자, 다음 중 면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가 모두 6개인 다면체를 물어봤어. 면의 개수랑 꼭지점 개수가 모두 6개인 다면체. 자, 봐봐. 면의 개수랑 꼭지점 개수 물어봤는데 면이 일단 6개잖아. 면이 일단 6개잖아요. 그럼 면이 몇 개짜리란 소리야? 6개짜리란 소리야. 맞지? 일단 면이 6개여야 돼. 그러면 후보는 뭐 있어? 사각기둥 면 6개 맞아요? 자, 육각기둥은 면이 6개 아니지? 네. 그 다음 사각뿔대 면 6개 맞아? 맞고, 육각뿔은 오각뿔은 면 6개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중에서 꼭지점이 6개인 거. 꼭지점이 6개인 거 오각뿔이죠. 밑에 5개, 오각형이니까 5개랑 뿔이니까 위에 1개 해서 6개. 그렇게 보면 되고. 응? 근데 뭐 이 정도는 굳이 그게 필요 없지 않을까? 그걸 기억하고 쓰는 게 더 나는 애로 사항일 것 같은데. 자, 4-1에 다면체 중에 꼭지점의 개수랑 면의 개수가 같은 거. 꼭지점 개수랑 면의 개수랑 같은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배운 다면체 종류 3개밖에 없어요. 기둥이랑 뿔대랑 뿔이랑. 그럼 기둥이랑 뿔대를 생각을 해봐. 면의 개수랑 같은 게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어. 면의 개수랑 같은 거. 그치? 면의 개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그러면 면의 개수랑 뭐가 같다라고 하면 뭐야? 대부분? 뿔밖에 없어, 일단. 근데 꼭지점 개수랑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뿔밖에 없겠죠. 그럼 뿔은 저거 하나밖에 없잖아. 칠각뿔. 그치? 네, 그래서 칠각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1에 자, 다음 중 각 다면체와 그 옆면의 모양이 옳게 짝지어진 거를 골라보랍니다. 자, 1번에 사각기둥이 옆면이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사각기둥. 네. 맞죠? 맞고. 사각뿔이 사각형이다. 뿔이 어떻게 옆면이 사각형일 수 있어? 그지? 삼각형이겠지? 자, 사각뿔대가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자, 요건 뿔을 자른 거니까 사다리꼴이 맞겠죠? 아, 그리고 뿔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뿔을 잘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른 게 아니라 요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른 거야. 그걸 뿔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면은 무조건 사다리꼴일 수밖에 없죠.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대변이 평행해야 돼. 위랑 아래가 평행하잖아. 그치?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그래서 뿔대는 옆면이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기둥은 옆면 사각형일 거고요. 오각뿔은 옆면이 삼각형일 거고요. 옆면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1번, 3번 되겠고. 자, 6-1에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답니다. 팔면체래요. 일단 면이 8개. 네, 면이 8개. 자, 두 번째,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기본적으로 뿔은 아니란 소리지. 두 밑면이 있다는 거에서 기둥이거나 뿔대거나야. 자, 근데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래. 아, 뿔대네. 뿔대이면서 팔면체인 거 뭐겠어? 자, 뿔대니까 일단 위, 아래 2개씩 있잖아. 그럼 남은 면이 몇 개야? 6개. 옆에 6개 있대. 그럼 밑면의 모양이 뭐게? 육각형이겠지. 그럼 육각 뭐야? 뿔대. 그렇게 될 겁니다. 육각 뿔대. 자, 7-1에 육각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하랍니다. 자, 육각뿔 칠면체다. 맞죠? 밑면 하나랑 옆에 6개. 네, 7개 맞고. 꼭지점에 7개, 모서리는 12개. 자, 꼭지점 밑에 육각형이니까 6개에다가 위에 1개에서 7개 맞고, 모서리는 6개에다 6개니까 12개 맞죠? 2번도 맞는 얘기고,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다.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옆면과 밑면이 서로 수직이다. 기둥은 수직이겠지만 뿔이나 뿔대는 비스듬하니까 네, 요게 수직이다. 아닌 거고요. 자, 밑면하게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삼각형이다. 자,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밑면이면 바닥이야, 바닥. 요 바닥면. 요 바닥면하고 평행하게 잘랐다고. 요렇게.
요렇게 잘랐어. 그럼 그 단면은 뭐야? 육각부를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단면 뭐 나와야 돼? 육각형 나와야 되지. 육각형 나와야 될 거라서 4번, 5번이 아니고요. 자, 8-1번에 다음 중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가 아닌 거. 자, 모든 면이 정삼각형. 뭐 있었어 아까? 정사면체 있고요. 정팔면체 있고요. 정이십면체 있죠. 그치? 요렇게 세 개는 정다면체니까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정삼각뿔과 정십이면체가 남았는데 정삼각뿔은 뭐야? 밑에가 삼각형이고 뿔이니까 옆에도 삼각형이잖아. 맞는 얘기인데 정삼각뿔이 정사면체랑 같은 말이야. 아, 물론 그치? 요게 삼각뿔이잖아요. 밑면 삼각형이고 뿔인 거. 그치? 요거랑 정사면체랑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4번이 아니죠. 정12면체는 오각형 가지고 만든 애니까. 자, 그 다음에 9-1에 정다면체 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가 아닌 거. 자, 정사면체 3개 모인 거 맞고요. 정육면체도 3개 모인 거 맞고요. 정12면체도 오각형 3개 모인 거 맞고, 그럼 남은 거 8면체, 20면체가 아니겠지. 8면체는 4개 모인 거고 20면체는 5개 모인 거고. 맞죠? 자, 10-1에 밑면이 정육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뭐야? 뿔이야 일단. 옆면이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뿔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정육각형이래요. 그럼 몇 각뿔? 육각뿔이지. 정육각뿔. 옆면이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자, 그 다음 11-1번에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다면체래. 자, 1번에 각 면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고, 자, 2번에 평행한 모서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행한 모서리가 없다. 자, 평행한 모서리가 없으려면 얘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얘밖에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정팔면체를 봐볼게. 정팔면체가 여기랑 여기가 평행이야. 이거 정팔면체 요렇게 보면 이거 정사각형이야. 이해돼요? 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모서리가 요렇게 세워놓으면 정팔면체 요 모양이긴 한데 요렇게 돌려보면 이거 정사각형이거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고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고, 또 요렇게 돌려서 봐도 요렇게 돌리면 또 정사각형이니까 이거랑 이것도 평행이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이 다 평행이에요. 정팔면체 요렇게가 다. 그래서 얘도 평행이 들어가 있고, 자, 정12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이게 평행입니다.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 얘가 평행이야. 이렇게 돌려봐도 여기랑 여기도 평행이고. 그래서 정팔면체나 정이십면체에는 평행한 모서리가 존재해요. 정사면체는 어디랑 어디가 평행?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 꼬인 위치라고 부르지. 얘와 얘 만나지 않는 거. 하지만 평행도 아닌 거. 그치? 네. 정사면체는 그래서 요게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가 어때? 요 둘이가 꼬인 위치 관계입니다. 우리 꼬인 위치 했지? 그치? 요게 꼬인 위치입니다. 자, 알겠나요? 요거 조금 중요한 얘기라서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 중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없는 거. 이거는 그냥 접어보세요. 접어보다 보면 안 되는 거는 면이 겹치는 게 있을 겁니다. 면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는 그냥 접어보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냥 이거를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여기에 뭐
그치, 여기 GPS 준비했던 친구들 없지? 365 준비했던 친구들? 아니 준비 안 했는데 시험 봤어요. 왜 시험 본 거는 상관없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경시대회 문제들을 좀 풀어볼 텐데 그 경시대회 문제 저 전개도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 근데 그걸 보면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불가능이다. 근데 그게 너무 갈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접어보는 게 나는 그냥 맞다고 봐. 뭐 육면체 전개도 접어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면이 이렇게 딱 접었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뭐가 겹치는 게 있을까요? 접었을 때. 이건 접어봐봐. 그냥 차근차근 그림 보면서 접어보면 겹치는 게, 그치? 5번이 있죠? 이거 안 접힌다. 혹시 전개도 나 안 접힙니다. 저 점선 따라서 차근차근 접어보면 되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잡겠어요. 대단하네요. 접혀요, 안 접혀요? 5번 안 되는 거 맞아요? 왜 보이는데요? 오늘 저거 보세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직접 시험 시점에서 정리.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 그냥 접어보면 되지. 자, 이거 접었고 이거 접었어. 그럼 얘가 또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얘가 또 접히잖아. 거기서부터 겹치잖아, 얘랑 얘랑. 그죠? 근데 겹치는 게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 네. 굳이 이거를 막 요 형태에서 위아래 한 개씩 있어야만 하고 막 그 많은 이거 하나 풀자고 그 많은 거를 넣어 놓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너네가 무슨 도형의 왕이 될 거라면, 근데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저런 문제가 막 어렵게 복잡하게 꼬여 나오는 걸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풀 것도 아니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경시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할 건데 뭐 그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교과 수준으로 생각하면 굳이 이걸 그렇게 정리할 필요 있나, 접어보면 되지 라서 그냥 접는 걸로 그냥 하시고. 자, 13-1의 다음 그림을 전개도로 정사면체를 만들 때 모서리 DE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접어 보셔야 돼요. 이제 접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런 거 이제 우리 알잖아. 머릿속에 들어있죠, 저 도형이. 자, 그러면 그리는 거예요. 정사면체를 그려. 이렇게 있고 밑에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게 정사면체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제 점을 찍는 거야. 응? 이걸 접어서 하지 말고 점을 찍어. 예를 들어 여기가 D이다 라고 내가 했으면 이제 요 D랑 이어져 있는 게 누구야? D랑 E랑 이어져 있는 거? 네, 그러면 얘는 봐봐요. D랑 이어져 있는 게 C니까 여기가 C다 라고 하면 누가 E고 누가 F일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매칭을 잘 해야 되는데. D, E는 했고 F가 그럼 어딜까? F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어디야? 위에 여기에 F 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치? 자, 여기가 F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A는 어디로 가요? A가 누구랑 만나나? E랑 만나죠? 그럼 여기가 A도 여기에서 만날 거야. 그럼 B는 어디로 가?
B가 D랑 만나나? 네, B가 D랑 만나나? 그럼 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요렇게 점을 꼭지점마다 매칭을 접어서 매칭을 시켜놓고 보는 겁니다. 나 누구랑 꼬인 위치 찾으래요? D2랑 꼬인 위치 찾으래요. 요거랑 꼬인 위치. 자, 요거랑 꼬인 위치 누구야? CF. 네, 요거죠, CF. 요렇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막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전개도 모양에 따라 다를 테니까 접어보고 찾아봐라. 이거의 가장 어려운 버전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육면체일 겁니다. 네, 그 육면체가 아마 여러분들 가장 어렵게 하게 될 건데 그 육면체 접을 때 있잖아. 육면체도 똑같이 접어 놓으면 되거든. 접어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그 그림 지금 13-2번에서 잘 봐. 점 M 있지, M. 점 M. 그 M이랑 점 F. 걔를 한번 잘 생각해 봐봐. 걔네가 이미 어떠한 점이야? 면 3개가 이미 모인 점이죠. 요 한가운데 점. 그럼 얘네는 다른 애랑 만나서 이렇게 겹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걔네를 기준 잡고 딱 접어버리면 돼. 그래서 저렇게 있으면 위에 M 기준으로 따다닥 3개 있지. 그렇게 해서 딱 한 파트 접고 그 다음 밑에 F 기준으로 3개 따다닥 해서 딱 접고 이렇게 합치면 된다고. 그러면 겹치는 점들이 쭈루룩 나올 겁니다. M이랑 F는 혼자일 거고요. 겹치는 거 없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고 점 한번 찍어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같이 하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14-1번에 정육면체의 각 면 한가운데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다면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쌍이 있다 그랬죠? 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육면체의 각 면의 한가운데. 자, 각 면의 한가운데를 이어서 만든 거. 이거 뭐야? 정팔면체. 자, 그럼 그 밑에 14-2번은 정팔면체의 각 면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정다면체. 그건 뭐야? 정육면체. 네, 그렇게가 짝꿍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15-1번에 다음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각 면 한가운데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말하고 뭐야? 정육면체 이어서 만든 거 정팔면체고요. 그 도형의 모서리 개수 몇 개?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 몇 개? 12개. 12개. 그치.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6-1번에 다음 그림은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BF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입체 도형이다. 자, 각 BFC의 크기를 구해라인데, 자, 여러분, 그 도형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작년에 애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해봐라 라고 많이 했는데 해봤으면 좋겠어. 그려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지우개 같은 거 있잖아. 뭐 이제 칼 같은 거 조심하고 지우개를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잘라보면 그게 단면이 나올 거잖아. 어떻게 자르냐면, 자,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정육면체 모양의 이 지우개라고 하면 요 녀석을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 자,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이어. 그러면 요렇게 선이 하나 나오겠지. 한마디로 대각선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대각선. 요 대각선 방향, 한마디로 요 방향이지. 요 방향으로 해서 요렇게 착착착착착착 잘라보는 이게 좀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걸 설명은 해줄 건데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빨라. 모든 도형은 그래 얘들아. 입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막 자유자재로 갖고 놀기가 쉽지가 않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요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 이걸 축으로 잡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릴 거야. 맞지? 요 삼각형 모양이 점점 크게 잘릴 겁니다. 점점 크게 잘릴 거예요. 맞죠? 요게 크게 잘리면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 왔을 때 이게 정육면체를 자르면 요렇게 잘라 나가면 여기에 정확히 잘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과정을 볼게요. 요 가운데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단면을 내가 요렇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요 삼각형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잘릴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점점 커질 겁니다. 이 삼각형이 이렇게. 맞니? 그러다가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에서 여기를 잘랐을 때 그 삼각형이 제일 크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잘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보다 더 가서 자르면, 그럼 그때부터는 요렇게 잘리고 요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여기 여기 요렇게 잘리면서 이게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저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렇게 귀퉁이가 잘리면서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살짝 그 슈퍼맨 마크 같은 게 나와요. 슈퍼맨을 모르겠지? 육각형인데 약간 이 다이아몬드 느낌의 육각형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근데 더 잘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게? 더 잘라가기 시작하면 여기 중심이랑 여기 딱 가운데 여기를 자르면 이쪽도 딱 중간이 잘리고 이쪽도 딱 중간이 잘리고 요쪽도 중간이 잘리고 여기도 중간이 잘리고 요렇게 잘리면서 이게 딱 정육면체가 나오는 때가 와요. 이게 단면이 이렇게 딱 정육면체가 나오는 때가 와. 에이씨,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뭐 의도는 알겠지? 네, 정육면체가 딱 나오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 대각선 있잖아. 요 대각선의 딱 가운데를 자를 때야. 딱 가운데. 를 자를 때가 정확한 육각형이 탁 나와요. 반 자르면. 자,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 육각형이 이제 점점 더 자르다 보면 이쪽이 이제 더 길어지면서 이쪽이 더 길어지면서 이게 아까는 위에가 이렇게 생긴 다이아 모양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제는 위에가 좁은 다이아 모양이 나오기 시작해. 요렇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점점점 요 모양새로 바뀌어가. 그러다가 또 어디? 정확히 여기를 지날 때 이제 뭐가 나오게? 또 다시 삼각형이 됩니다. 아까 걔 주황색 삼각형이랑 반대로 뒤집힌 삼각형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돼? 이 삼각형이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죠? 요 과정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잘 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딱 이 제일 큰 삼각형이 나올 때 있지. 이때가 언제냐면 요 대각선의 3분의 1 지점이야. 그럼 반대로 초록 색깔은 또 이쪽에서 3분의 1 지점이지. 그리고 가운데가 뭐라고? 딱 정확한 정육각형이 나온다고. 그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저렇게 잘랐어. 16-1번 딱 정육면체라 그랬는데 BC 잡고 F까지 탁 잘랐지. 저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몇 도겠어요? BFC 60도예요. 알겠지? 이거 수능에서도 쓰는 도형이야.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금부터 요걸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이 계속 가,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요때 당시에 배우는 거를 좀 잘 정리해 두시면 고등학교 가서 편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실제 수능 기출 문제기도 하고 요렇게 자를 수 있는 게 필요한 능력이 수능에도 자주 나왔었고, 이건 알아야 돼. 요 지점이 3분의 1, 요 지점이 3분의 1, 정확히 반 자르면 육각형 나온다.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과정을 보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고. 자, 유형 17, 18은 아까 했고요. 네, 그리고 요 뒤에 얘기들이 뭐 아까 개념 했으니까 모를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141쪽까지 그림 문제 남은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할 거예요. 다 정의 문제니까.